우리 대박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하이. 이 ST팜이 오늘 빠진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뉴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노피에서 코로나 백신 개발 중단을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유가 시장 포화 우려 때문이다. 그러니까 임상 중간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결과가 좋았단 말이죠. 이것도 mRNA입니다. 개발 완료 시점에 시장이 포화 상태일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임상 중간 결과는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자기네들이 이거를 이제 승인받고 그다음 판매할 때쯤 되면은 그때는 팔아먹을 데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이 이후에 개발되는 백신 같은 경우엔 판매하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본인들이 판단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보게 되면 후보물질 2주 간격으로 2회 투여하고 2주 후에 중화항체 값을 측정했는데 결과 참가자 91%, 100% 중화항체가 4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임상 3상은 하지 않겠다. 개발을 계속한다면 임상 3상 결과는 내년 4분기 혹은 2023년 1분기에 얻을 수 있다. 그쯤 시장은 포화 상태가 될 것 아니냐라는 거죠. 얘네들은 전략적으로 이거를 포기를 한 거거든요. 결과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mRNA 백신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ST팜이 있는데, 마찬가지 상황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시장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시장에서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부분이, 일단은 이런 뉴스가 나오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 다 팔고 보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르르 판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첫 번째 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얘네들이 출시하는 시점은 내년 4분기 혹은 2023년도에야 출시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ST팜의 mRNA 백신은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 우리는 긴급 승인으로 들어가죠. 일단 국내 출시가 먼저예요. 대한민국에서 출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로 우리는 백신은 우리가 자급자족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컨소시엄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긴급 승인 이상만 하고 긴급 승인으로 갑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끝나요. 이 백신은 한 번 맞고 끝날 게 아니라 매년마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일단 국내 백신은 이걸로 이제 대체를 하겠다라는 목표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시기도 더 빠르고 ST팜은 이제 성공했을 경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차이점 뭐냐면, 사노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매출 규모가 큰 회사잖아요. 다국적 제약사 아닙니까? 다국적 제약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시장이 1조 정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의 회사라는 거죠. ST팜이 1조를 벌 수 있다 그러면 ST팜한테는 대형 호재죠. 주가가 10배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단순 비교해가지고 야, 사노피가 이렇게 시장성 없다고 해가지고 야, 결과도 잘 나왔는데 야, 임상 안 한대, 임상 3상 안 한대, 백신 안 만들겠대, 포기했대, 이런 뉴스에 사실 국내 백신 지금 현재 개발에 나선 회사들이 전부 다 때려 맞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약간 이야기가 다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지금 현재 이제 바이오가 IT가 타겟이에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 국채금리가 급등해가지고 나스닥이 3% 가까이 폭락을 한 상황이죠. 그리고 마이크론에서도 실적 하향 조정을 했으니까 목표치를.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시장의 심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사노피 뉴스도 거기에 이제 후춧가루 뿌린 거죠. 그러니까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 제가 봤을 때는 다 단기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단기적인 현상이고, 오히려 이제 ST팜 같은 경우에는 STP-2104 면역성 검사하고 안전성 검사. 면역성 검사는 끝난 것 같고 지금 안전성 검사 막바지 국면인 것 같거든요. 곧 제가 봤을 때 뭐 10월 중에, 빠르면 제가 봤을 때 10월 둘째 주 15일 전에 10월 15일 전에 일단은 1차 안전성 검사하고 면역성 검사 테스트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임상 1상을 준비를 하겠죠. 이제 그런 뉴스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뉴스가 나오면 결국엔 대한민국 ST팜 정도 사이즈에서 이제 임상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소식 나오면 그거는 올라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코로나 대박, 심풍제약, 탈세 비자금 조성 혐의 꼬리 잡혔다. 이건데,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그 테마에 엮여가지고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 이런 백신 테마가 됐든 치료제 테마가 됐든 아니면 뭐 정치 테마가 됐든 테마주들이 급등이 나올 때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 있잖아요.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평생 그 기업 임원들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기업 임원들 입장에 봤을 때
평생 주가가 그만큼 올라간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번 연도까지도 적자가 나오면은 상장 폐지가 될 것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어떤 테마에 엮여서 자기네 회사 주가가 급등해. 막 10배, 20배 막 올라가. 여러분들 같으면 그거 안 팔겠습니까? 자기네 회사 주가가 여기 10년 이상 회사 다녔는데 이런 주가에 그 급등한 적은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급등이 나온다. 그럼 그 회사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주식 들고 있으면 팔아가지고 그 차익을 얻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테마주들은 항상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테마주들인데 실적이 안 나고 실제로 회사 사이즈가 작으면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물론 이제 틀릴 수도 있죠. 뭐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하지만 일단 지금 나오는 이슈들에 관련돼 가지고 시장의 흐름은 결국에 이제 이때처럼 한번 빠졌다가 다시 이제 들어올리는 흐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완전히 그냥 죽으러 가는 상황까지는 아니다. 물론 이제 악재들이 있긴 있지만 시장이 그거 가지고 망가질 정도의 그런 악재는 아니다. 어차피 이제 생각해보면 다 한 번씩 들었던 악재들이 재탕으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새로운 또 소식이 나오면 또 이제 그때 가서 또 이야기 해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나온 이슈, 지금까지 나온 악재, 이거 가지고는 여기서 더 크게 때려 패기도 힘들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장 너무 힘듭니다. 근데 힘들 때 여러분들한테 뭐 위로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해드릴 게 마지막으로 하나 있나 좀 살펴보면 누가 저한테 글을 하나 보내줬는데 제 친한 이제 펀드 매니저 하는 동생인데 얘가 이제 보내준 글이 하나 있어요. 다 힘들답니다. 뭐 자기네도 다 힘들고 뭐 다 힘든데 형님도 이거 하나 보면서 그냥 위안을 좀 삼아라 라는 글이 있는데 그걸 제가 여기서 읽어드릴게요. 주식은 바닥이 100일이면 천장이 3일입니다. 주식을 103일을 보유했다면 수익의 대부분은 급등한 3일에서 다 발생한다. 그런데 가치 투자들은 그 3일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다는데 동의하는 사람들이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그 급등 직전을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단 3일간의 급등이 1년 수익을 다 챙겨주는 것이 이 바닥의 생리인데 그 생리를 잘 알고 있기에 100일간의 바닥을 인내하면서 버티는 거다. 또한 바닥 밑에는 지하실이 있을 수도 있고 지하실 2층, 3층, 4층 계속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가 믿는 구석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역사적인 PBR 밴드를 보면서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난 5년 PBR 0.4배 이하에서 머물 기간은 길지 않았다는 역사적 평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인내를 하는 거다. 이런 인내의 근거가 없다면 장기 홀딩이 어렵습니다. 인내의 근거에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깊이고 하나는 넓입니다. 뭐 이런 글을 보내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이 다 마이너스 아닙니까? 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에 팔지 않으면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팔았을 때는 결국엔 다 마이너스 상태로 3개월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파는 시점은 그게 플러스로 돌아섰을 때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불안에 떠시거나 아직 팔지 않았으면 게임이 끝난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려도 좋은 종목에 물려있으면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결국엔 다 대박 나실 거니까 화이팅 하십시오. 근데 모두 대박 나십시오. 그리고 내일 시간 되시면 같이 또 한 번 더 뵙겠습니다. 대바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바이 우리 대박이님들 대바이 하십시오.